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네, GRE 강의를 맡고 있는 벨라 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 SO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SOP가 뭐의 약자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Assignment of Purpose예요. 다시 말해서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술을 쓰시는 거예요. 이거를 GR이랑 연결을 시켜보면 너는 도대체 우리 대학교에 와서 왜 석사 박사를 하려고 하니?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여러 번 보고 논리적으로 써서 내라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저희 이런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 제가 GRE를 좀 잘 못 봤어요. 토플이 점수가 좀 낮아요. GPA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도 가끔 가다가 SOP를 잘 쓰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플러스 점수를 받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SOP에 대해서 굉장한 expectation이 있고요. 또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OP를 잘 쓰시는 거는 GRE를 잘 보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SOP를 써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SOP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여러분의 circulation, 다시 말해서 기존에 있던 공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거를 따져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저희가 석박사 레벨에서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너가 학사를 너네 나라에서 했는데 왜 도대체 우리 학교에서 더 하려고 하니?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건 뭐가 될까요? 기존의 연구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것을 느꼈고 나의 achievement, 성취는 이런 것이었고 나의 프로젝트로 나온 이런 아웃컴은 뭐였는데 내가 잘 보니까 너네 학교 가서 이렇게 공부를 잘 하다 보면은 나의 이런 연구 분야가 좀 더 폭넓게 발전될 것 같다라는 이런 의견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다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 브로드하게 내가 언제 태어나고 어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특히나 고등학교가 아닌 그 이후에 대학교에서 내가 공부했던 분야가 어떤 것이었고 어떠한 분야로 나는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으며 이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거를 대서 여러분들이 서술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SOP에서 가장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과거 경험이라든지 성공적인 분야가 어떤 게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GRE를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취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가 교수라든지 아니면 석사를 졸업하고 나서 인더스트리를 와서 재취업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SOP를 쓸 때 과거 경험이라고 하면 일단 학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퍼블리케이션이라든지 또는 논문적인 학술적인 활동이 어땠냐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석사로 진학하신 다음에 박사로 진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박사에서 인터뷰에서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것들이 뭐냐? 너는 그래서 퍼블리케이션이 있니? 그 퍼블리케이션은 ISBN이라는 그러한 인증을 받았니? 확실하게 출간이 된 그런 논문이니? 이런 것들을 첫 번째로 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한국에서 학사를 하신 분들이 이렇게 출간된 논문을 가진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럴 땐 어떡하냐? 여러분들이 들은 코스 중에서 이 코스는 정말 재밌었고 내가 다음에 연속적으로 공부해야 될 그 과목과 연관성이 있다면 그 과목에서 썼던 저희가 리포트 같은 것들, 그쵸? 거기서 과제물들, 거기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필하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해야 되고 가장 반드시 빼먹는 부분이에요. 어떤 거냐? 그 학교에 대한 리서치를 철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SOP를 쓰실 때 그들이 물어보는 항목 중에 또 어떻게 있냐? 당신의 interest와 당신의 어떤 purpose와 우리 학교가 어떻게 맞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학과를 가고 싶어 하세요. 수학과인데 어떤 학교는 정말 theory, 다시 말해서 이론 위주인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요,
이 티어리를 중심으로 산업적인 연관성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좀 더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학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철저히 리서치를 하셔가지고 나의 인터레스트는 이거고요. 나는 좀 더 theoretical person이기 때문에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너네 학교를 조사해 보니까 누구 교수님, 어떤 교수님들은 이쪽으로 특화된 사람이더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학교에다가 어떤 인상을 줄까요? 이 학생은 우리 학교의 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를 했으며 이 학생의 인터레스트와 우리 학교의 이 특성과 잘 이어지는 것을 잘 이해했구나.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어필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요구되는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라이팅을 얼마나 잘 쓰냐예요. 여러분, 말투라는 거를요. 여러분, 한국 학생들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쓰시냐면 저는 이렇게 쓰고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 여러분들, 이 말투 안 돼요. 네, 어떻게 써야 되냐? 나는요, 이쪽에서 많은 것을 잘 했어요. 그리고 비록 이런 것이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나는 이거를 잘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장점이라든지 약점 같은 것들을 잘 포장을 해서 그래서 나는 이러한 자격이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어투의 라이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뭐가 없어야 되죠? 에러가 없어야 돼요. 어떤 것들? 스펠링 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라마틱 에러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괜찮으시다면요. 네이티브라든지 그런 코칭을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조언을 받으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은 강력한 어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가들이라든지 아니면 네이티브 친구 그 측면에서 좀 더 조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여러분들이 조언을 받으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너는 이러한 공부들을 했는데 누가 이거를 보증해 줄 거니? 저희가 즉 레퍼런스가 필요하겠죠.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연구와 관련 있는 교수님을 이름을 쓰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그 교수님들의 직함 그리고 어느 학교, 이메일, 그리고 전화번호를 쓰시는 게 좋아요. 이것들을 확인할 때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그 교수님들의 레퍼런스를 쓰신 그 교수님들의 폰콜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분들한테 정해진 양식을 이메일로 보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어치브먼트를 만들었다라는 거를 잘 보증해 주실 수 있는 확실한 교수님으로 여러분들이 허락을 받고 토의한 다음에 그분들의 이름이나 그분들의 직함 같은 것들을 2분 정도 정확하게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보신 것처럼요. SOP는 여러분의 합격을 다시 말해서 GRE라든지 토플이라든지 GPA가 조금 떨어져도 이것을 만회하실 정도로 여러분은 어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에 대한 조사라든지 내가 이걸 어떻게 쓰겠다라는 플래닝은요. 한 달 정도 시간을 두시고 철저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쓰신다고 난 후에도 여러분들이 이것이 정말 어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조언을 전문가라든지 네이티브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잘 쓰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SOP를 쓰시기를 제가 응원합니다.